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유성현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 방송 너무 잘 보고 있고 시청자 사연 등을 보며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스펙부터 말씀드리자면 나이 26, 전문대 졸업, 예체능 계열, 학점 4.5 만점에 3.35, 지방 4년제 편입, 현재 4학년 1학기, 예체능 계열, 학점 4.5 만점에 3.4이고 자격증은 산한상기 1개뿐이고 나머지는 싹 다 예체능 계열 자격증입니다. 어학 성적은 없습니다. 출결은 제가 중학교, 대학교 운동선수 출신인데 재활치료, 대표팀 소집 등의 이유로 변결 4번, 무단 결과 4번 있습니다. 경력은 제가 산업기능요원 출신인데 삼성전자 1차 협력사 생산부 설비보전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현재 제가 꿈꾸는 회사는 애견케미칼, 중견기업 생산직을 노리고 있는데 제가 이쪽 분야랑 전혀 연관없는 삶을 살다가 대기업 협력사를 2년 다녀보니 이쪽 계열이 좀 더 안정적이고 전망이 있어 보여 늦은 나이에 노선을 틀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애견케미칼 및 기타 중견기업 생산직에 종사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운동선수를 했다고 했는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운동 했는지? 운동 여러 가지니까 뭐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일단 야구는 아닌 것 같아. 야구는 이렇게 편입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스포츠는 아닌 것 같은데? 구기 종목은 아닌 것 같아. 보통 구기 종목은 보통 다이렉트로 4년제 가잖아요. 사연자분 지금 듣고 있죠? 제가 하는 말. 태권도 선수 출신. 아, 태권도 분들이 많구나. 그럼 태권도 쪽 종살이지 왜 종고 안 살려요? 편입까지 했잖아요. 편입까지 해서 4년제를 들어갈 정도면 그래도 이쪽에 나름의 어떤 열정이 있다는 얘긴데 근데 왜 지금 와가지고 아예 분야를 다르게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이분이 지금 그 전까지 했던 거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솔직히 거의 뭐 180도 다르죠. 아, 아, 한 군데밖에 없네 학교가. 예, 성서에서 4년제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신당동에 있는 거기네요. 예, 거기라고 신당동에 있는 다이소고 신당동에 있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깊이 얘기하면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뒀다고요. 좋습니다. 근데 좀 여쭤볼 게 있는 게 그러면 지금 대학교를 졸업할 겁니까? 졸업 안 할 겁니까? 사실 지금 저 운동을 그만둘 정도면 사실 이제 대학교 저 전공은 사실상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여기서 본인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일단 본인이 대학교 졸업장 학사조를 해버리면 웬만한 생산직은 지원이 안 됩니다. 대구 성설화가 나와 있잖아요. 이응이 형님. 성설화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님이 여기서 잘 선택해야 되는 게 지금 학기가 거의 졸업반이잖아요. 졸업해서 가면 불리합니다. 졸업해서 학사졸이 돼버리면 생산직 채용 시 불리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님이 생산직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체능 솔직히 뭐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생산직 지원할 때는.
냉정하게 말해서 이미 이쪽 분야로 간다고 했을 경우 있으나 마나한 전공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본인이 졸업을 하고 가게 되면 애매해집니다. 애매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안 좋아집니다. 왜 안 좋아지냐? 대한민국의 중견기업, 대기업,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학력 제한을 엄격하게 봅니다. 물론 안 보는 것도 있습니다. 포스코나 이번에 그 현대자동차가 좀 달라진 게 올해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생산직 채용을 하는데 대졸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원래 이런 경우 잘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풀렸나 봐요. 근데 현차만 이렇다는 거지 다른 기업이 이렇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현차가 이번에 보니까 원래는 대기업 생산직 채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고졸 또는 전문대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고졸이거나 전문대졸 아니면 어떤 대학을 나오건 간에 뭐 중졸이건 아니면 학사졸이건 석사졸이건 박사졸이건 그 사람들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아주는 것도 있고 안 받아주는 것도 있는데 사실 생각해봐. 님이 학사를 딴다고 하더라도 이 예체능이잖아요. 아니요, 그거 다 압니다, 유성현님. 꼼수 쓰려고 하는데 그거 안 통합니다. 좀 모르네, 진짜. 그거 다 압니다. 아니, 큰 기업에서 지원자, 합격자들 출신 이제 검사 안 할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 있잖아요. 자기가 뽑는 이제 취업자 같은 거 정보 의뢰하면 다 보여줍니다.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니, 근데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전공 못 살리잖아요. 어차피 전공 못 살리는데 왜 졸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겁니다. 니 만약에 생산직을 할 것 같으면 사실 저 전공 쓸모 없습니다. 냉정히 말할게 쓸모 없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님이 운동선수였다는 사실 자체를 버리셔야 됩니다. 어? 이미 제조업으로 가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지금의 전공은 없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체능하고 제조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단 0.01의 연관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막말로 좀 심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죄송하지만 이 예체능 졸업장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요? 체대 졸업장. 체대가 좀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운동선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사로 갈 게 아니면 사실 맞닥이 써먹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현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거의 웬만한 체대가 다 그렇습니다. 뭐 프로 선수구나 아니면 실업팀에 내가 선수로 뛴다거나 아니면 뭐 임용고시 쳐가지고 교사가 되는 거 아닌 이상은 거의 좀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어떤 운동이든 간에 운동하시면 정말 죄송한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현님 보통 체대 졸업하신 분들이 어디 가면 많이 있는지 아세요? 어디 가면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체대 졸업하신 분들이 경찰학원 가면 너무 많습니다. 경찰 소방학원 가면 체대 출신도 엄청 많아요. 맨날 하는 말이 자기는 필기만 통과하면 체력은 껌이 되는 얘기 하는데 체대 출신들도 체력장에서 떨어지는 거 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노선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노선을. 근데 경찰 소방도 그런 게 뭐냐면 이게 태권도를 잘했다고 모든 기본적 체력 조건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경찰 체력에서 요구하는 그런 운동 방식하고 또 운동선수로 쓰는 또 근육하고 달라요. 그래서 막상 저분들이 이제 태권도를 했다 하더라도 경찰 소방을 한다고 치면 거기에 맞는 운동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제조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 전공은 사실상 끝난 겁니다. 이거 안 써야 되는, 쓸 일이 없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너무 관대하게 생각하시는데 애초에 안 맞는 분야예요. 둘 다 가겠다고 하면 둘 다 안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뭐 제조업을 가겠다고 치면 폴리텍을 자퇴하고 폴리텍 가는 게 좋아요. 물론 자퇴하면 아깝죠. 내가 등록금하고 그동안 운동한 시간, 노력들 이제는 뭐 한점 가치가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선택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래요? 선택을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노선을 갈 거면 확실하게 버리고 가셔야 됩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거는 미련 없이.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동 오래 했으니까. 이걸 갑자기 다 때려치우라고요? 접으라고요? 접어야 됩니다. 출결 나쁜 건 어쩔 수 없어요. 출결 나쁜 거 하고, 그리고 4급 나온 거는 어느 정도 핸디캡입니다. 핸디캡이지만 감수하셔야 됩니다. 이건 솔직히 핸디캡 맞습니다. 아니, 생기부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것보다 출결이에요, 출결. 아까 출결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출결이 안 좋은데 어떻게 생기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 보통 생기부 보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 두 가지예요. 이 사람이 학교 갈 때 사고 쳤나 안 쳤냐, 정학 먹었냐, 자퇴했냐, 요거. 그리고 출결. 요 두 가지. 여기서 하나 더 보면 내신. 그리고 4급 나왔다는 것 자체가 내가 몸이 한번 다쳐본 적이 있다는 거잖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신체검사를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허리 수술 경력이 있다, 인대 접합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다, 관절이 안 좋다, 이런 거 다 걸러내요.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해. 아니, 왜 생산직에서 이런 걸 다 보지? 왜 출결 같은 거 왜 다 보고, 왜 4급 나온 거, 몸 안 좋은 거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생산직의 최고 덕목이 뭐냐 하면 성실한 거예요. 근무 안 빠져먹고 지각 안 하고 잘 안 빼먹고 성실하게 생산직 로테이션을 소화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생산직이 막상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교대 근무 로테이션을 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오래 해야 돼요.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어오면 계속 해야 됩니다. 오전, 오후, 야간 이제 무한으로 계속 돌아야 돼요. 처음에는 뭐 이제 적응한다고 한다고 하지만 이게 만성이 되면 좀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덕목 중에 하나가 몸이 건강해야 돼요. 몸이 건강. 여기서 건강하다는 거는 뼈나 관절 쪽으로 아픈 게 없어야 돼요. 뭐 허리가 아프다거나 디스크가 있다거나 골절이 있다거나 아니면 인대가 한번 파열됐다거나 이런 게 없어야 돼. 왜냐하면 생산직 근무가 대부분 있잖아요. 입식이에요, 입식. 서서 일을 합니다. 앉아서 한 일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오래 일하다 보면 이제 무릎도 많이 땡기고 발바닥도 아프고 허리도 많이 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내가 안 된다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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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말씀드릴 게 없네요. 아, 나쁘다. 그거네. 대련 중에 누가, 이거 분명히 대련 중에 상대방이 그렇게 했나 보네. 그러니까 감수하셔야 돼. 내가 안 된다고 얘기 못 하겠지만, 감수하셔야 돼요. 내가 봤을 때 본인은 만약에 노릴 거면, 잘 들으세요. 만약에 본인이 프리텍 들어가서 노릴 거면, 차라리 산학협력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학과 추천이나 교수 추천 같은 이제 산학협력을 노리는 게 좋아요. 본인이 노릴 거는. 그냥 졸업하고 나서 내가 지원에 들어간다. 이것도 좋은데, 사실 불리해요.
왜냐하면 서류에서 이 조건을 통과해줄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조건을 채워준 회사.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프리테오 간다고 하면 제약 중에 산학협력이나 교수 추천을 노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졸업하고 나왔을 경우에 지원을 하면 사실 불리해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나와서 내가 지원해보면 압니다. 남들은 붙는데 나는 까이는 경우 있어요. 그럼 왜 까이는지 한번 생각해봐. 서류에서 보통 까이는 거는 뭐 나이도 있겠지만 보통 이런 걸로 많이 까입니다. 왜냐하면 서류 적을 때 이걸 다 기입하거든요. 생기부도 내고 안 보는 것도 있지만 웬만한 회사는 다 냅니다. 내고 그리고 이제 입사 지원서 적을 때 군대 적거든요. 군대 같은 거 적어서 1급인지 4급인지 이런 것도 판단합니다. 어느 부대 나왔고 어디에 전역을 했는지도. 그러니까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꼼꼼히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숨기면 되겠지가 아니라 웬만하면 못 숨겨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폴리테크 간다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보통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2학년 1학기 때 끝나고 2학기 때쯤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취업 의뢰 같은 거 들어와요. 요즘에 보면 대기업 중견도 공개 채용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산학협력으로 많이 뽑아요. LG 같은 게 그렇거든요. LG 같은 게 뭐 디플이나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산학협력으로 이제 폴리텍에 이제 티오 몇 명씩 이렇게 취업 의뢰 들어와서 그렇게 사람 뽑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본인이 만약에 취업 이제 플랜을 짠다면 이런 방식으로 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5번째는 뭐냐 하면 애견 캐니파는 아까 무슨 회사였어? 애견 캐니파는 레벨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좀 힘듭니다. 화학회사 아니야. 화학회사 중에 레벨이 꽤 높을걸요? 애견 케미칼은요. 연봉도 꽤 많이 주고. 내가 이분 갑자기 애견 케미칼을 어디서 누가 여기 다니는 사람 있나 봐요. 원래 몰라야 정상이거든. 이분이 이 회사를 나는 아는 게 신기한 게 이 회사는 일반 사람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누가 다니는 지인이 있지 않으면 몰라요. 누가 다니는 지인이 있나 보네. 얘기 들었나 보네요. 여기 회사 좋다. 돈 많이 준다. 뭐 보너스 빵빵하다. 복지 나쁘지 않다. 이거 듣고 본인이 지원하려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은 회사고 사람 뽑지도 않습니다. 잘. 여러분 진짜 좋은 회사는요. 사람을 잘 안 뽑아요. 누가 정년퇴직해서 나가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뽑습니다. 노리고 있다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에 꽂히면 그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게 취업 지원하는 거하고 운동 뭔가 하는 거하고 달라요. 자. 취업 지원하고 내가 뭐 가고 싶다고 하는 생각하고 막상 뽑는 입장은 다릅니다. 막상 들어가고 하는 조건은 달라요. 취업은 개인의 어떤 그 피지컬 이게 운동선수를 보면 안 돼. 잘 들으세요. 그 운동선수의 어떤 내가 성적으로 뭔가 이런 마인드 버려야 돼요. 내가 취업을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내가 누구한테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근데 하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회사일수록 그런 모자란 부분을 꼼꼼하게 더 캐치를 합니다. 왜냐, 회사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뭔가 먼지 안 나고 괜찮은 사람 뽑고 싶으니까, 지원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자격증도 많이 따야 될 겁니다. 상당히 많이 따야 될 겁니다. 학점도 좋아야 되고. 그렇게 해도 여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님이 지금 26살이잖아요. 그럼 올해 들어가서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28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스펙이 좋아요. 열심히 했고. 그리고 생기부도 좋아.
그런 사람하고 내가 붙는 거예요. 이게 뭐 태권도처럼 있잖아요. 체급 가려가지고 발차기로 점수 주고 막 우열 가지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눈에 들어가는 거 가지고 이제 그 당락이 결정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내가 모자르고 뭔가 불리하면 1차 관문이 서류에서도 통과가 안 돼요. 이 운동하고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취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거예요. 내 어떤 의지, 열정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성적이나 스펙 같은 거를 일단 1차 통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인적성의 면접을 통해서 거기서 좀 뭐 가져내는 거지.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눈을 좀 많이 낮추셔야 돼요. 눈을 좀 많이 낮추셔야 돼요. 좀 예체능 있는 분들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현실 감각이 좀 떨어져요. 운동, 음악, 미술 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상적인 거 많이 하시다 보니까 현실적인 그 갭 차이를 맞추기 상당히 어려워. 이분처럼. 근데 이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동안 내가 세상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경제관념이나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운동만 하다 보니까 운동이라는 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시야가 좁단 말이에요. 맨날 운동했던 사람들하고 이제 대회하고 이것만 보다 보니까 사회가 이게 전부야. 저분들한테는. 근데 내가 그동안 이제 알던 사회하고 실제 사회하고 얼마나 다른지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저한테 사연 보낸 것 같은데 일단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레벨이 상당히 높습니다. 웬만한 대기업 계열사 이상은 높아요. 근데 그런 데는 이분은 나이 거리고 스펙이 좋은 사람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잘 뽑지도 않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사연자분한테 감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채용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뭐 좋은 데 들어가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내가 원했던 회사가 아니더라도 여기라도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님이 지금 이것저것 가릴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님이 만약에 이쪽 분야로 만약에 내가 뭐 생산직으로 내가 지원하겠다 생각이 들면 내가 기존에 뭐 운동선수였고 뭐 프라이가 이딴 거 다 버리셔야 돼. 제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성현님 같은 거 많이 봤는데 뭐냐 하면 운동선수가 맨 처음에 강하게 들어왔다가 현실에 깨지는 거 많이 봤습니다. 깨진다는 게 싸움 못해서 깨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신감이 현실에서 뭔가 아웃풋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 느끼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운동하고 현실에서 취업하는 건 다릅니다. 달라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하실 거면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정말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실 거면 정말 내가 제조업 가겠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지금 학교를 자퇴를 하시고요. 어차피 내가 이제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운동 기량으로 뭔가 밥벌이가 안 된다고 치면 장래가 힘들다고 치면 과감하게 버리고 난 늦깎이 폴리텍 신입생이 되는 겁니다. 돼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피똥살이 열심히 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자격증이나 학점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에서 이제 산학협력 같은 회사가 들어왔을 때 그거 노리는 겁니다. 그거 노리는 게 제일 나을 수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실 거면 그렇게 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회는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운동과 다릅니다. 사회는 기본적으로 스펙입니다. 스펙.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생산직이 있잖아요. 급여가 좋고 뭐 안정적인 건 맞는데요. 그만큼 또 위험 부담도 큽니다. 그냥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군대에서 일을 하는 거하고 사회에서 나와서 또 내가 돈을 벌고 일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대해서 희망회로를 가지는 것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본인이 이제 판단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갈지.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앞으로 본인이 예상하는 것보다 좋은 기업의 채용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보통 예체능 있는 분들이 그 현실상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예체능하고 일반 어떤 경제하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막상 나오면 정말 차가울 겁니다. 막상 내가 사회에 나와서 일하고 취업 준비하면. 삼촌이 용접 쪽에 30년 종사하셨는데 이 테크는 별로일까요? 용접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용접에 내가 정말 재능이 있고 용접봉 잡아서 잘할 수 있다. 그럼 모르겠는데 용접이 몸이 상하는 일이에요. 객관적으로. 일단 용접하면 용접가스 다 마시고요. 용접하면 이제 잘못하면 화상 입을 수도 있고 쭈그리고 일하기 때문에 허리도 아파요. 그거 각오하는 겁니다. 대신에 돈은 법니다. 돈은 버는데 몸이 안 좋아지는 일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자리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작업 환경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용접하게 되면 보통 이제 회사에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용접을 하려면 돈을 못 벌고요. 현장 같은 데서 용접 일당으로 이제 돈 받고 용접해야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떠돌이 생활을 하게 돼요. 집을 떠나가지고 뭐 경기도도 갈 수 있고 강원도도 갈 수 있고 춘천도 갈 수 있고 뭐 대구도 갈 수 있고 용접으로 돈 많이 버는 분들이 보통 프리로 하시는 분들 작업 기술이 좀 있는 분들이 이제 현장 같은데 이제 일 따와가지고 일 따와서 이제 일당 뭐 한 25만 원씩 받고 거기서 이제 공수 더 지으면 돈 좀 더 받고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회사에 소속돼가지고 용접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못 받아요. 회사 안에서 용접工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기술 있는 분들은 있잖아요. 이제 프리로 있잖아요. 일감 따가지고 용접해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몸값 좀 많이 올려받고 해서 돈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잘 생각해 보시고 좀 결정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실은 내가 생각하는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애견 케미칼은 정말 큰 데입니다. 이걸 잘 몰라서 그런데 김일고문이 아시겠죠? 여기 웬만한 삼성보다도 큰 데예요. 질적으로는 삼성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화학회사입니다. 화학회사. 화학회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대기업보다 좀 더 좋은 회사, 레벨이 좀 높은 회사입니다. 사람 잘 뽑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더 안 뽑겠죠. 사람들. 질문이 많네요. 폴리텍 가서 세탁해도 힘들까요? 그러니까 나 좀 짱나는 게 저분이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좀 보면 약간 요즘 20대 친구들이 전형적인 좀 고집병을 알 수 있는 저런 질문인데 뭐냐. 뭔가 있잖아요. 확답을 칠 수 없는 건데 확답을 받길 바래. 냉정하게 달라고요. 확답을 칠 수 없는 것. 저도 지금 확답을 칠 수 없거든. 이게 본인 의지에 달린 거기 때문에 왜 100% 정답을 원하지? 일단 제가 아는 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답 아닙니다.
세탁해도 힘들지 않을든지 본인 의지에 달려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본인이 이 불리함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실이야. 세탁기 준비한 사람이 출결 앞두고 뭐 이제 공익이나 면제 나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들어가면 아실 거야. 그 지원한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레벨이. 그러니까 폴리텍 들어가면 이제 같이 생산지 어디 지원할 거냐, 뭐 생기고 어떻게 될 거냐. 이거 그럼 공유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안단 말이야. 아, 내가 좀 불리하구나. 열심히 해야겠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건 맞는데 내가 안 된다고 얘기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본인이 놓인다고 치면 아까 말씀드린 같은 얘기 또 하게 만드네. 산학협력이나 이제 교수 추천을 노리는 게 낫다고. 이게 그나마 나은 게 뭐냐 하면 그나마 생기부를 덜 보는 거야. 이게 일반 내가 그냥 공개 채용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공개 채용은 사실 힘들어요. 그나마 이제 산학협력 교수 추천은 그래도 학교 이름값 믿고 가는 거라서 이 부분을 좀, 이 핸디캡을 좀 극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학점 좋고 이제 자격증 쌓으면. 그래서 만약에 폴리테오 가겠다고 하면 이 방법을 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도대체 무슨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뭐 너무 답정너를 다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은 답정너가 없습니다. 하면서 내가 맞춰가는 거고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은 제시할 수 있지만 정답은 제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살아가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딱 맞게 정답대로 가면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세상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딱 맞는 대로 안 가니까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은 본인한테 달렸고 이제 행동도 본인한테 달린 겁니다. 잘 생각해보고 잘 따져보고 행동 옮기시고 막상 행동이 옮기고 나서는 뒤돌아보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